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고 말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 재판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어제 법원의 날을 맞이해 3년 반 만에 열린 임시법원장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9시 30분쯤 끝났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법원장 회의 공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재판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 등 법관 인사에 대해 이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이라면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당 추천 인사를 법관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제 법원장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제 처음 공식화된 사법부 입장은 여당 중심의 사법개혁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법원장들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민주당은 즉각 자업자득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말살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눴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비판하면서 법원장들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까지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사법부 말살 시도이자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란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명명하면서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요구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당 논의기구에 판사 출신 의원이 없는 만큼 법원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법개혁을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처럼 처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이나 안 돼, 안 돼.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줄 때 신중 검토라고 달아서 보내는 건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네. 입장을 냈는데요. 그 입장 보니까 첫 번째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돼야 된다. 뭐 폭넓은 논의와 수김이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졸속 아니냐 이 말을 지금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 말이고요. 시간을 들여서 하되 신중한 접근을 해. 예, 단어 자체가 법원 행정처에서 썼다라고 보고요. 그 의중이 다 반영됐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보면 최고법원의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제일 아프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대법관 한 4명 정도 늘릴 용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법관은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우리도 의견 낼게. 우리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는 우리 재판 진짜 빨리 할게 이제 이 말을 지금 하고 지기현 있습니다. 그대로 네. 둘 거야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입단속 군기잡기를 한 거로 보이고요. 예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님 후보자가 날렸을 때 사법부 내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사퇴하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연에 방지하려고 법원장을 일단 모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기현 술 먹은 거 뭐 특별한 증거 없어, 괜찮아, 뭐 다른 증거 없어.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였고, 두 번째는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를 설명을 쫙 해줬답니다. 행정처에서.
그 직위원 말을 갖다 그대로 인용해서 12월 달에 끝낼 수 있어. 그래 내란 재판부 필요 없는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쫙 했다는 거 봐서는 이 체제 그대로 유지를 그러니까 하고. 직위원 문제 없으니까 직위원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직위원을 보호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직위원이 마음에 드나 보죠. 뭐. 그렇게 그 선례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직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의혹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물론 완전히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교체하라 이런 여론에 따라서 자기들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권위를 완전히 깨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이제 길이 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저는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로 풀어줄 때 그때 원래 신문은 그 2월 전에 이제 배석들이랑 같이 신문을 하고 한번 평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뜻대로 결론이 안 나오니까 배석들 교체된 다음에 3월 달에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인사이동하고. 예. 근데 이제 직위원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어떤 신념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냥 위에서 어떤 오더가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아마 직위원만큼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해 줄 만한 판사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김기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와서라도 좀 바꿀까 했는데 바꾸면 그게 선례가 되고 오히려 이제 법원이 직위원 판사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예. 직위원 판사가 무슨 신념으로 무슨 가치를 실현한다고 윤석열 풀어줬다는 겁니까? 윤석열을 풀어줘서 구현되는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게 가치가 위대하면 지금 검찰들은 그 법원 행정은 다 그렇게 바뀌었어야죠. 바뀌었어야죠. 네. 그 사람 하나 딱 윤석열 한번 풀어주고 전부 다 예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맞습니다. 항고도 안 하고. 네. 예. 그러면 그게 정말 옳아서 한 일이면은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자. 다 직위원처럼 하자고 하고 뭐. 선례가 되려면 항고가 되어서 항고심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선례가 되는데 1심에서 한 번 한 거 갖고는 선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윤석열을 위한 특별한 특혜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의 판사들 몇천 명은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듯이 모른 척 하잖아요. 그냥 아 몰라.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제 있어? 생각에는 적어도 예. 형식적 절차적 요구 정도는 적어도예요. 적어도 형식적 절차적 요구 정도는 윤석열 측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직위원을 통해서. 아니 뭐 적어도 들어주는 최소한. 건 있을 수 예. 있죠. 그래 그래 알겠어. 그래서 풀어주고. 근데 풀어주는 건 절차 진행을 다른 얘기잖아요. 절차 진행을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예를 들어 출석 비공개, 자석 배치, 뭐 불구속 상태의 재판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건 최소한이에요. 뭐 최대한은 내용까지도 뭔가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한다든지 할 때 적어도 객관적인 척이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풀어준 것은 완전히 법을 잘못 그렇죠.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들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너무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게 가지고 아니 법원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정의의 외관, 뭐 외관도 중요하다. 뭐 네. 그런 소리 해놓고 이거는 아예 외관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뭐 전국 그 법원장회의 소집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헌안에 대해서 자기들 목소리 전달하겠다 이런 건데 과거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대들고 고개 쳐들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캥기는 거거든. 자기들 잘못한 걸 알거든. 직위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 조희대 그럼요. 스스로가 네. 자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데 대통령께서 명확히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위헌은 아니다. 대통령이 법률가잖아. 누구보다 잘 알거든. 이게 위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결국은 기존 판사들 중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자기가 임명하는 지명하게 거거든. 돼 있어. 대법원장이. 내란 네. 전담 재판부에 특별재판부 특별 아닙니다. 내란 전담입니다. 전담 네. 재판부고 그래서 많은 법률가들이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오히려 사법
개혁에 맞서는 모습을 법원이 보여준다면 더 힘들어질 거다. 법원. 아니 전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제 출근길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 게 뭔지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론화는 국민하고 해야지. 법원장들 모아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을 넣지 말아요. 듣는 국민 불쾌해요, 진짜. 아니 그 직위원 수사도 안 하잖아요. 그때 뭐 언제부터 윤리 뭐 국민이야. 감독인가 감찰 결과도 안 내놓고 안 지금 내놓잖아. 보니까, 네. 안중에도 없으면서 국민은.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입장을 내려면 직위원 문제부터 답하고 뭐 이야기해라. 어떻게 된 거야? 조건을 걸고 가라. 네. 먼저 조치할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라. 네.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판사도 당황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재판 끝내고 네. 뭐 그 재판도 공판도 공개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화났다는 걸 자기들도 중계도 알고 있을 해야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자기 덫에 걸려버렸어. 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직위원을 건드려버리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일종의 동업자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네. 사법부 내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얘기하려니까 자기도 동업자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전 위헌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구성을 해버리면 시간 끌기 또 할까봐 또 걱정이 돼요. 그 말인지 알겠다. 정하는데 또 시간 보내고 뭐 한다. 신속하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네. 신속하게 하는데 결국은 그걸 임명할 권한은 대법원장이 쥐고. 아니 근데 그게 만약에 법이 통과됐는데 시간을 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국민들이. 예. 저는 그렇게 국민들 바쁘다, 진짜. 바빠요. 대법원까지 신경 써야 돼. 대통령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법원은 직위원이 빨리 털어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직위원이 그러니까요. 네. 재판 질질 끌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직위원 빨리 재판만 팍 털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직위원을 감찰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중인 판사를 건드리기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한테 계속 얘기해야 돼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압박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성숙시켜 가더라도 일단 법원 스스로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위원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론의 압박을 계속 넣어주는 건 좀 필요하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뭐 숫자 들리는 거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뭐 사심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좀 조정하고 이래야 할 부분이 꽤 당연합니다. 있어요. 네. 그러나 큰 원칙. 사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 테두리 내에서 뭔가 법원이 입장이 나와야지 판사들이 그걸 뭐 무조건 거부하려고 한다면 아마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에 대한 그 국민적 맞습니다. 목소리가 거세질 겁니다. 네. 대법관 증언하는 것도 민주당이 인원을 26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하더라도 현실적인 것들을 검토하는 얘기들 같이 얘기를 좀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얘기 나오는 것처럼 대법관 한 명한테 연구관들이 한 8명씩, 9명씩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12명을 늘린다고 하면은 한 그냥 108명이네. 그러니까 네, 바로. 네. 그렇게 많은 판사를 갖다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견급 이상 판사들이 가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판사 정원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네. 어떻게 늘린다거나 맞아요. 이런 네. 로드맵을 민주당이 좀 안정감 있게 네. 좀 더 제시해 줘야 한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아마 시기가 부분까지도? 되면 네.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씩 흘려줘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법원에서 저 사법개혁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 여기 대응해서 지금 법원장 회의 열리는 중이에요. 어제 대통령은 딱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못 박았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이거는 연 이유는 이거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열리는 법원장 회의라면 그런 취지가 담겨져 그렇겠죠. 있다고 봐야겠죠. 아직 회의 결과는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어떤 취지의 발표문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거 제가 보기에 지금 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할 게 아니고 예. 일단은 제일 급한 건 직위원 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 사진.
접대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뭐 일각에서는 650만 원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냥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사실 확인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인사 조치할 거냐. 일선의 재판 실무에서 뺄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 이거부터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죠. 그게 더 급하지 제가 보기에.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네.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전국의 법원장 회의를 이 상황에서 모아서 글쎄 아마도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취지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사법의 독립을 아마 오늘 논의를 할 걸로는 예상은 됩니다만은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뭔가 유의미하다고 볼 건데 즉 국민들이 법원의 독립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법원의 독립을 누가 흔듭니까? 다 존중합니다. 근데 법원의 독립이라고 쓰고 그게 사법의 성역은 아니거든요. 요 구별을 좀 당연히 판사님들 똑똑하시니까 다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란을 재판하는데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법부에. 근데 내란 수괴가 되기 전에 윤석열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임명했어요. 그 친위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내가 지명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판사들도 다 사람인데 인사권에 영향 없습니까? 그 영장전담 판사들 조희대가 갖다 앉혔잖아요. 그 영향 없습니까? 그리고 직위원의 그 이상한 행태들 나열하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법의 불신은 법원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해서 본인들이 더 분노해야 되는데 즉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핵심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윤석열을 재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답을 내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내란특별법도 사실 저는 올해 한 3월부터 제가 그 지기현 사례 나왔을 때부터 이거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미 사법부는 그때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깨진 꽃병에다가 어떻게 꽃을 담습니까? 이미 깨졌어요 그때. 오늘 좋은 말 많이 나오네. 아니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박희승 의원 같은 분이 최근에 뭐 국회가 총칼 들고 사법부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셨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박희승 의원도 판사 출신인 건 제가 알지만 민주당. 예, 그렇죠. 알지만 선을 넘었어 발언이. 예, 알지만 지금 조희대와 지기현이 초래한 사법의 불신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우리 좀 위헌적인 거를 소거한 좀 합헌적인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 아이디어를 낼 책임이 있는 분이 그냥 덮어놓고 아니, 상황은 모르겠고 자꾸 국회가 총칼 들고 사법부 쳐들어가면 되겠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입장 어떠냐 했더니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리고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 이루어져야 뭐 전형적인 공자님 말씀이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그러면 이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아니면 또 대법관 증원 같은 이제 사법부 개혁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을 노리고 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국회 답변에서도 그 취지는 명확히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그러니까 정말 한번 세게 붙을 각오를 한 건지 아니면 저렇게 한번 무력 시위 한번 법원장 회의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 한번 잘 건드리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무력 시위 한번 하고서는 그냥 수구리 할지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그 대법원장의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정년이 먼저 도래해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17년까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동안에 그 어떤 판사들의 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사들의 성향은 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독립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 독립이지
어떠한 영향력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절대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